LA 지역에서 순서를 어기고 일반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들은 의료진에게만 접종을 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들도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백신 접종 장소에 일반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혼란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네, 이 백신 접종이 첫 단계여서 이 방역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료진들만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맞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LA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LA 카운티가 지역 내 4곳의 장소를 지정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조금이라도 일찍 맞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지금 순서 기간이 아닌데도 네. 조금이라도 일찍 맞으려고 그 장소를 찾아서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LA 타임즈가 전했고요. 굉장히 그래서 백신 접종 장소가 혼잡한 모습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정부 백신 가이드라인, 또 각 주정부의 그 수칙 등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헬스케어 워커들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LA 카운티, 특히 LA 카운티가 아주 지금 굉장히 혼잡한 양상인데요. 그 모든 백신 접종 현장에서는 본인이 헬스케어 워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뭐 서류라든가 하여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이디 카드라든가 뭔가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LA 타임즈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해 본 결과 사우스 LA에 있는 한 백신 접종 장소에서는 약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보이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당히 혼잡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접종 장소도 부족하고 접종을 해주는 의료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각 접종 장소마다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파코이마 지역에 있는 한센댐 리크레이션 에리아도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는 장소 중에 한 곳인데, 여기를 찾았던 한 여성이 지금 LA 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헬스케어 워커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그럽니다. 네. 아니지만 혹시 맞을 수 있나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냥 접종을 해줬대요. 그래서 일반인으로서 접종을 이렇게 받은 사연이 차고 넘친다고 LA 타임즈가 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상 일일이 확인해서 신분이 맞는, 그러니까 지금 접종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걸 거의 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LA 타임즈는 전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종 장소에 몰리면서 혼잡한데 접종 장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주사를 놔주는 그런 그 의료진들의 숫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면서 들여보내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겠다고 줄을 쓴 사람들은 그냥 놔준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접종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장, 백신 접종 현장의 무질서와 혼돈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LA 타임즈가 지적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LA 카운티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절차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아이디 카드와 자신이 헬스케어 워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LA 카운티가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당연한 원래 절차인데, 그렇죠. 글쎄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지켜질런지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지금 문제는 병원이 거기 줄선 사람들에게 백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나왔어요. LA 타임즈가 이것도 좀 소개한 내용인데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한 여성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여성은 패션업계 종사하는 2명의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이메일은 한 메디컬 서플라이 컴퍼니 경영진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메디컬 서플라이 컴퍼니의 경영진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게 어떻게 이 여정한테 가게 된 건데, Guys use link below and sign up ASAP for vaccine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이메일에 보내준 이 링크를 아래에 있는 링크를 빨리 클릭해서 접속해라. 그리고 ASAP 최대한 빨리 사인업을 해라. 백신을 이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 리스트인 거죠. 이 리스트에 예약을 해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라고 병원이 그 메디컬 서플라이 컴퍼니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인데 이게 아마 뭐 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상관이 없는 이 여성에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 이메일을 받은 누군가가 포워딩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면서 실수로 이 싱글맘 여성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이메일을 포워딩한 사람은 이메일을 포워딩하면서 I just got appointment for my parents라는 글까지 추가해서 자기가 맞은 건 물론이고 자기 부모까지 다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서 맞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서둘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메일을 받은 싱글맘이 가서 접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LA타임즈 이 보도 내용 보면 이 싱글맘이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런 이메일 내용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야 될 사람이 안 맞고 엉뚱한 사람들이 맞고 있다는 게 이 이메일을 보고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뭐 의료진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백신이 지금 남아도는 상황에서 병원이 일반인들에게 맞을 기회를 주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싱글맘 여성은 자기 입장에서는 행운이죠. 우연히 이렇게 이메일이 자기한테 날라와서 이 백신 접종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이거를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누군가는 맞을 텐데 그럼 내가 맞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예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싱글맘 여성은 예약을 하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접종 장소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좀 죄책감은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맞을 차례가 아닌데 맞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었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자기가 원칙을 지켰다고 해도 누군가는 자기 차례가 아닌 누군가는 맞을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맞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정당화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백신 접종 리스트에 예약하는 데는 뭐 별 문제는 없었대요? 그렇죠. 그게 사실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접종 예약해야 되는데 이 싱글맘 여성이 지난 4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백신 접종을 예약했고 같은 날 오후 3시 45분에 크레인쇼 크리스치안 센터에서 실제로 백신을 접종받아서 예약하고 2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접종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에 헬스 스텝 올리라고 대문자로 크게 강조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접종 예약을 할 때는 헬스케어 워커 입증 증명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다만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이 요구돼서 자신의 의료보험 정보로 업로드했고요. 그러자 사이트는 비용이 다이렉트하게 보험회사로 청구될 것이고 접종받는 본인에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공짜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만 나왔고 전혀 뭐 확인 작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참 많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인들도 뭐 찾아보면 이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또 이게 사이트를 찾아서 혹시 가서 맞을지 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기회가 얻을 수 있으면 해보는 거죠, 뭘?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접종 리스트를 드디어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헬스케어 워커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들로 국한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다 맞고 나서 그다음 2차로 이제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가지고요. 확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커뮤니티 헬스케어 워커들, 퍼블릭 헬스 필드 스텝 멤버들, 그러니까 이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스텝 멤버들, 이거 프라이머리 케어 클리닉 워커, 그러니까 뭐 주치의라든가 일반 뭐 내과라든가 일반 닥터 오피스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맞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코로나와 관계없는 일반 닥터 그리고 스페셜티 클리닉 워커 뭐 정형외과라든가 뭐 이런 아마 그런 스페셜한 일반 클리닉 워커들도 맞을 수 있고 덴탈 클리닉 심지어 이제 치과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 다음에 맞아야 될 사람들인데
바로 땡겼군요. 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아마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 기존 접종 대상자들은 의사나 간호사들 중에 지금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정됐던 백신을 다 못 놔주고 있잖아요. 네. 남아돌고 있는데 문제는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초저온 온도에서 보관해야 되고 이게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한 달인가 지나면 이거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남는 거를 계속 보관할 수 없고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럼 쓰지도 못하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러면 빨리 이걸 확장을 해서 보유한 백신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다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이걸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과 관계된 사람들로 확장이 됐고요. 그 캘리포니아주는 이렇게 확장을 해도 백신 도수가 남아돌거나 백신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도 백신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레벨이 에듀케이션, 교육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차일드 케어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머전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음식 푸드 어그리컬처라고 그랬는데 음식 농업 분야 종사자들까지 그 다음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확장 대상이 됐지만 그 사람들까지 확장 대상에 넣어서 접종을 해도 남아돌 경우에는 익스파이어가 되기 전에 백신이 익스파이어가 되기 전에 교육이나 차일드케어나 이머전시 서비스, 농업 분야 종사자들까지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뉴욕타임즈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3%, 52만 8천여 명 정도만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지금 백신 접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열흘 동안 100만 명 이상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면 아마 백신 접종 장소에 가서 줄 서 있으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번에 확장된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약국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일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범위가 한 번 더 확장되면은 75살 이상의 고령자들도 그렇죠.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실 줄을 서서 기다리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젊다는 게 눈에 띄니까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리젝트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정말로 현장에 가서 줄 서 있으면 고령자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접종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PPP 대출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이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예, 작년에 1차 PPP가 진행돼서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PPP 대출로 책정된 그 금액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는데요. PPP 대출이 다음 주 월요일 11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PPP 대출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그 9천억 달러 2차 구호 패키지에 포함된 2,840억 달러 규모의 2차 PPP 대출이 시작되는 건데요.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PPP 대출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차 PPP 대출은 지난 1차 때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PPP 대출을 이미 받은 업체가 아니라 한 번도 받지 못한 신청을 했는데 리젝트 됐거나 신청도 안 했거나 어찌됐건 받지 못한 업체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두 번째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13일 수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신청하는 업체들 경우에는 1차 PPP 대출금을 소진해야 하고요. 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분기별 매출이 한 번이라도 25%나 그 이하로 줄어들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아마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고위 관계자는 2차 PPP 대출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지역사회 로컬 금융기관과 소수계 예탁기관, 그러니까 소수계가 운영하는 은행 등이 먼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쪽에서만 대출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밖에 다른 금융기관들, 대형 금융기관들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출에 나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다 PPP 대출 업무에 나서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뭐 가까운 순이라고 얘기해서 아주 멀진 않을 것 같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다음 주에 시작이 되면 1차 PPP 때도 그랬지만 초반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준비를 확실하게 해놔라. 그러니까 뭐 당장 월요일부터 대출 신청을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1차 때 해봤으니까 대충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금 보고 자료라든가 본인이 매출에 손해를 봤다든가 뭐 소진을 다 했다든가 그런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놔서 언제든지 본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할 때 바로 끝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은 준비를 해놔야 될 시기다. 이것이 그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